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하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가 2,502포인트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저가가 지금 2,486포인트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지면서 개장 초에 개파락 일부 나왔다가 반등 줬다가 그리고 다시 저점이 낮아져 버립니다. 일단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봉야스미라고 그러던가요? 그 5월 초에 쉬는 연휴가 있는데 어제부터 해서 계속 휴장인 거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 부분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영향이 일부 있죠. 그런데 미국 쪽의 영향도 FOMC 회의 또 그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이 전체 시장의 추이 추세를 무너뜨릴 내용은 아니고요. 유럽 쪽은 어차피 어제도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물론 미국장이 강세를 띠고 있을 때 그 기준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장처럼 하락 반전까지 연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주고 눌리는 폭이 미국장 0. 몇 프로 밀린 거에 대해서 오늘 뭐 반영이 돼서 폭락을 한다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연휴로 접어들어서 내일 이제 그 거래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황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하 참 포스코 퓨처엠도 좀 아쉽네요. 이날 5월 2일 날 기준의 추이 추세 흐름을 좀 더 강하게 좀 뻗어 올라가지고 움직임을 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요 앞전 저점 수준으로 다시 순간적으로 휘청하고 밀려요. 전체적인 하여간의 이 포트 전략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IT 쪽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하이닉스의 기준 하이닉스도 오늘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에서는 간헐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15만 원일 때 기준까지도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었는데 야 오늘 또 너무 미끄러지는 흐름이라서 많이 사실상 버겁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하이닉스와 L전자 위주로 설정을 잡아놓긴 합니다만 일단은 삼성전기 쪽의 부분도 과도한 조정폭 기준에서 과도하죠.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나 그리고 뭐 IT 전체적인 수급이나 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좀 많이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펀더멘탈적으로도 기술주 기준에 지금 가지고 있는 PER, PBR이 뭐 고평가 논쟁이 되거나 버거운 수준의 주가가 올라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수급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래서 과한 조정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돌릴 때 기준에서 오늘의 기준이라면 1.5% 정도 되돌린다면 가격 메리트로 편입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일단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IT 쪽의 흐름에 오늘 지금 하이닉스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9만 원 또 공방이어서 뭐 이 정도면 긍정적이다 했는데 과하네요. 하이닉스하고 일단은 삼성전기가 IT에서까지도 좀 많이 미끄러져서 좀 버거운 상태이고 거래들은 제한적이에요. 거래들은 다소 제한적이고 뭐 삼성전기가 거래가 일부 실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거래 기준에서는 100만 주 정도의 수준까지 놓고 보고 있는 거니까 최소 범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일단 과도한 조정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시장에 조정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LG전자도 제한적 거래량의 강세를 띄었던 부분의 그 흐름이 적은 물량에도 이제 훅 하고 눌려져 버리는 거죠. 하이닉스도 지금 거래량 굉장히 적은 거예요. 77만 주면은 그죠? 77만 주면은 지금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마감 때까지 뭐 200만 주도 안 실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200만 주도 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에 올해 들어서의 뭐
누적적인 수급이라든가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최근 들어서. 그리고 가격 반발력도 좀 세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아쉽고 조금 오늘 연휴 앞두고 좀 많이 무겁네요. 최근 들어서의 추이 추세가. 삼성전자는 그나마도 그 고점 대비해서 방어력이 뭐 뛰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100포인트 빠졌어요. 그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시장이 고점 대비 100포인트 빠져 있을 때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번 기준에서는 5%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등락률을 그렇게 크게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기준도 요번 고점으로 따진다면 뭐 요 고점 찍고 6% 정도 7% 정도 될 텐데 작진 않아요. 굉장히 큰 조정인데 100포인트 그 밀린 흐름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버거운 수준까지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나 변동성 종목을 대할 때하고 변동성 종목을 대할 때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이쪽은 뭐 제한적으로 변동이 나오고 그리고 움직임 폭이 제한적으로 눌려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제한적으로 눌려야 되는데 삼성전기는 올해 이렇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히 약한 흐름이 됩니다.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과매도 권역으로 충분하게 인식될 수 있는 과매도 권역이죠. 인식 자체가 아니라 과매도 권역이죠.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많이 벅찬 상태인데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L전자의 뭐 가격 반발력도 제한적 가격이니까 이렇게 놓아두고 개별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는 삼성전기 1.5% 돌릴 때 또 L전자 뭐 시장 상관없이 보합권, 강보합권 유지하게 된다면 그 기준에서 좀 보는 걸로 이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 쪽 잘 유지하다가 좀 미끄러져서 약보합권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강보합 얘도 과하게 밀렸어요. 이때 그 진짜 강도 있게 들어 올려줘서 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질질질질 다 미끄러졌습니다. 얘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고점 대비 이제 고점 대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는데 요 자락에서 맴돌다가 그러니까 70만 원대 초반에서 맴돌다가 드디어 이제 85만 7천 원 고점을 세게 들어 올려준 거거든요. 그 전체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그 부분을 다 까먹고 말았어요. 여기서도 얘도 한번 LG화학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사실상. 결론적으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과도하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또 그렇다고 밀려 내려올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좀 과도하다. 시장의 조정에 좀 연동돼 있다. 근데 시장 조정 기준도 뭐 사실상 좀 과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과한 조정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4% 밀리고 고점 대비 6%입니다. 1.5% 되돌리면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3만 5천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이거는 뭐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그닥 오히려 호재라면 호재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4일자에 포스코 1조 7천억 투자해서 포항에 전구체 공장 세운다. 해명 공시. 그렇게 해서 체결한 바 있으며 기사 내용 중 투자 금액은 이전 투자를 참조한 계략적인 숫자이며 구체적인 지분 관계나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뭐냐면 재료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공장 세운다, 생산 시설 늘린다. 그만큼 업황이 긍정적이다. 이쪽에 실적 성장성도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저거 부정적인 뭐 공시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 자체는 없고요.
변동률이 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 추세가 행여라도 요 부분의 저점을 또 이탈시키는 흐름으로 연출이 될까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또 수급도 우리가 수급 논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도 일정 범위는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시장 논리에 좀 시장 흐름에 연동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군 기준에서는, 전체 2차 전지 종목군 기준에서는 20% 고점 대비 21%.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한번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재편입, 또 신규 편입, 뭐 추가 편입 이렇게 단행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다시 돌렸을 때에 거기서 180만 주의 거래량이니까 한번 덜어내고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원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세를 띨 것이라고는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만 지금 똑같이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만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만 현재 고점 대비해서 3.63 밀려 있거든요. 오른 것도 없이. 뭐 오른 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다른 쪽은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질 않나, 그런 흐름인데, 뭐 프랑스 카크 같은 경우 이번 고점 대비해서 2.34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2.34란 말이에요. 유로스탁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수준에서 2.30. 우리 오른 것도 없이 3%. 독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23.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반등 주고 나서 뭐 얘는 밀린 것도 없이 휴장.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등 기준에서 뭐 고점 대비해서, 이번 고점 대비해서 3.74, 그건 여기고. 결론적으로 여기도 뭐 지금 3,100포인트대 수준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 보면은 2.46이에요. 이번 고점 찍고. 우리 이번 고점 찍고 3%대 4% 가까운.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만. 얘기했잖아요. 오르지도 않은 종목군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남의 종목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나마도 폭등이 나오고 나서 올해 들어서만도 아직도 사실은 아직도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들어서만의 기준도 57%예요. 그런데 오르지도 못한, 올해 들어서는 오르지도 못한 삼성전기가 이런 식으로 13%가 밀려 있으면 포스코 퓨처엠 밀린 것보다 더 버겁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 반등조차도, 특히 코스피 지수에서는 반등조차 제대로 없던 흐름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결국은 그 디커플링이 어떻게 해소가 될 거냐의 기준에, 그 디커플링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 쪽으로 쫓아가지 우리나라 때문에 다른 쪽이 무너져서 내려온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을, 시장 지수의 흐름을 좀 과도하다 이렇게 인식을 우리는 잡을 거고요. 전 잡을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6% 오늘 고점 대비 6% 수준의 등락 범위인데, 여기서 바닥 대비 1.5, 좀 부담된다 하시면 2% 돌리면 그때 매수의 기준. 만약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비중을 축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의 비중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5월 포트의 기준에 이렇게 0.8% 정도 수익인 거고, 뭐 수익도 아니죠. 그리고 전체 지수는 지금 0.5%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는 하고는 있는데 말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또 그 와중에 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이번 달에 순저를 잡은 거고, 그런 그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차분차분하게 고려해 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전략 기준을 다시 잡습니다. 도저히 어렵다 하신 분들 포트 비중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결국은 4월 중순 이후에 4월 19일 날 그게 기점이죠. 4월 19일 날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하고 2차 전지 종목 싹 날리고 압축하고 중간에 한번 뭐 에코프로 한번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손절하고, 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날리고, 또 오늘 뭐 반등이 좀 일부 나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만 원, 12만 원 뭐 정리하고, 응? 그 밖에 종목군들도 변동성 종목 들어간 건 싹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 어때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들이 결론적으로는 잘 정리가 됐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DB하이텍이 종목 검색기에서 뜰 정도까지 했는데 1000만 주 거래량에서 지금 170만 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따라붙지 못한다 얘기했죠. 거기에 이제 창구 해석해드린 게 외국계에서 매도, 프로그램 매도에 특정 창구에 매수가 NH 쪽에서 들어온 그 부분인데 그게 멈춰지면은 다시 뭐 밀릴 수밖에 없다. 왜 거래가 안 실렸으니까. 그런 해석들을 같이 겸비해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빠르게 윤정두가 빠르게 설정을 잡았죠. 어떤 부분이요?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의 신고가가 나와주고 현대 로템도 탄력을 일부 주고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개장 초에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 강보합 이상을 주니까 그러면 검색에 튀어나온 뭐 솔로엠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니아라든가 이런 쪽의 전략 부분을 살짝 확대를 해드렸죠. 확대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확대해드린 관점에서 지수는 다시 눌려져서 변동성 종목 들어간 쪽도 이제 좀 다소 부담스러운 흐름이 되고는 있는데 종목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지금 일반적인 시점 대비해서 뭐 다른 방은 뭐 얼마나 종목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종목 뭐 수십 종목 깔려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쪽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도 지금 뭐 사실상 굉장히 많았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줄였죠. 우리 이제 주력이라고 놓고 보는 쪽, 그 기준하고 그리고 비주력 쪽에서의 스윙 변동성 종목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퓨처엠 쪽 하여간에 지금 가격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 여력이 있는데 혹은 이번에 고점에서 일부 정리했는데 그렇다면은 퓨처엠 들어가신 부분은 33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삼성전기 1.5% 돌릴 때 하이닉스 1% 돌릴 때 현대로템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게 다시 한번 나와주면 지분신고는 나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멈춰지면서 질질질질 흐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기관들 월말 매도 부분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그렇게 해서 기관 쪽의 매수가 좀 살아나 주면은 점진적인 흐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시장도 살아나고 쌍끌이 흐름이 집중되는 날짜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흐름이 변동성의 확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처럼 오늘 만약에 그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만약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만 뒷받침됐어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수급 범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눌려졌을 때 수급이 다시 살아나요. 얘가 40만 주까지 들어왔었잖아요. 40만 주까지. 그러니까 일단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근데 일단은 40만 주까지 들어왔던 종목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 좀 축소가 됐었는데 지금 요 자락에서는 다시 34만 주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든지 시장 지수 낙폭이 회복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급이 최소 100만 주 정도. 어? 오 100만 주면 지금 34만 주인데 100만 주면 막연하지 않... 아니야. 1900원의 공방이라면 충분히 100만 주 이상 그래봐야 0.5%고 최근 들어서 뭐 100만 주 단위의 수급은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이 뭐 밑으로든 위로든 나오면은 편입 기준 잡으세요. 그래서 고점 돌파할 때 100만 주 정도를 보고 싶고 그리고 눌려져 있을 때 눌리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 마찬가지로 뭐 5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계속 쌓여지면은 눌릴 때마다 비중 없으신 분들 편입하셔야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참 희한한 게 지금 거래가 멈춰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23,800원에 매도 잔량이 있었는데 단 한 주도 23,000 아니구나. 윤정도 바보구나. 23,400원에 우리 매수했죠. 그러고 나서 22,800원에 손절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려놨네. 지금 아우 바보 윤종도 이렇게 저는 지금 손절 범위에서 맴도는 줄 알고 이거 손절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참 답답스럽네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강도 있게 돌렸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23,800원에 추가 편입 5% 들어가서 10% 비중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막연하거나 무모한 게 아니라 막연하거나 무모한 게 아니잖아요. 저점 이탈되면 이제 손절하자를 잡아놨고 어제 거래가 좀 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의 거래인데 오늘 기준의 거래는 제한적입니다만 수급이 들어오고 하방을 잡아주고 돌리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방 잡을 때 기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방 잡을 때 기준에 조금 전에 거래량 없이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정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기준에서 만약에 가져가시는 전략의 기준이라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보여지는 게 확인되면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저점이 안 깨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저점 22,800원으로 내려왔다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뭐 잘 돌려놔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고 어제 들어가신 분들도 평단이 24,55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5월 4일 평단은 두 번의 매수가 나갔고 오늘 평균 편입 단가는 얼마예요? 23,6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평단만 좀 맞춰 놓으시고 마지노선은 이제 22,800원으로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이면 추가적인 강세를 띄더라도 거래가 제한적이면 적절한 구간에서 수수료 빼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에 오늘 두 종목이나 늘렸단 말이에요. 단기 종목을 두 종목이나 늘렸습니다. 하나는 바이오니아 그간 계속 들여다보다가 왜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좋은 위치가 많았는데 바이오니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지수가 다시 늘려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편안해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이 소폭입니다만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가 눌릴 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기준을 유지하고 추가 편입을 설정을 할 때에는 수급이 더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가 개장 초에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변동성으로 좀 봤는데 편입 단가 대비해서는 눌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뭐 크게 눌린 건 사실 아니고 뭐 2%, 1%, 2% 눌려 있는데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관망할 거냐의 기준에서 일단은 관망.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18만 주까지인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 그 저점이 일단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반발력도 아니죠. 멈춰 있는 거죠. 지수는 조금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얘까지는 사실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스윙 단기 쪽에 얘를 위로 뺄게요. 위로 이렇게 빼놓고 스윙 단기는 이렇게 밑에 종목의 흐름으로 잡고 얘는 이제 관망으로 잡고 세 종목이 이제 단기 공략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력의 기준에서 어지간하면은 뭐 비중 설정 범위를 그렇게까지 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연휴 앞두고 장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매우 뭐 긍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부담 요인을 확대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렇게 눌려주는 흐름들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고 대처 나가자.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최상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 어제 이제 상한가 이후에 변동성 왕창인데 시가총액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자꾸 뭐 억지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으신 거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대형주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서는 뭐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종목 검색기가.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게끔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오시면 실전교육 저거 빼주세요. 이제 배너. 이렇게 해서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우리 정회원님들도 VIP 회원님들은 VVIP 방으로 가급적이면 넘어오셔서 지금 포트 특히 여러분들 포트 재편 작업 해야 돼요. 아, 난 도저히 이건 못 팔아 갖고 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압축해서 제대로 수익 잡아가시자고요.